안녕하세요, 김지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37번째 시간이고요. 모티베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데요.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보상에는 경제적 보상이 있고 비경제적 보상이 있는데, 경제적 보상을 먼저 살펴보면은 결국은 생계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보상이고요. 생리적 욕구가 큰 우리가 의식주라든지 이런 부분, 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에 아주 욕구가 큰 이런 직원들한테 좋은 보상이고요.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연봉이 많고 높고 이러면은 존경 욕구도 같이 충족이 좀 됩니다. 나 좀 뭐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이야,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서 경제적 보상이 좀 힘을 발휘하려면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도 내가 이러한 평가를 받고 이러한 직무 가치에 의해서 이 정도 연봉을 받는구나. 또 내 경쟁사들 하고 보니까 우리 회사가 상대적으로 연봉 수준이 높네,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정성 확보 측면이거든요.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. 또 조직, 이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불 능력에서 있어서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. 인건비를 뭐 무한정 계속 높일 수는 없으니까요.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힘들고, 결국은 비경제적 보상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경제적 보상을 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직무 설계가 있습니다. 우리가 직무 전문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? 거기서 보면은 이 단순 반복 업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권태감도 생기고 의욕 상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헐츠버그라는 분은 이제 도전감이라든지 성취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.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. 그래서 이제 직무 설계가 굉장히 이제 비경제적 보상에서 중요 요소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직무의 안전성입니다. 앞서 시간에서 이제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말씀드렸는데, 이때 내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다라는 그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.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.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근로 환경입니다. 그래서 좀 우리가 일을 할 때 편안하면서 동시에 좀 안전한 그런 근무 환경, 근로 환경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,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리더십입니다. 이제 관리자들, 리더분들이 굉장히 무능해요. 예를 들면 굉장히 불공정한 사람이다.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모티베이션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. 아유, 회사 진짜 못 다니겠네, 저 사람 때문에. 이런 이제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합리적인 지시 부분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자들, 리더 입장인데, 우리가 일을 이제 지시를 할 때 좀 더 자세하면서 좀, 그러면서도 너무 중원부원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간결하게 좀 설명하면서 또 우리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. 또 한 가지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, 예를 들면 자율권, 재량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주느냐, 이런 부분. 그리고 또 직원들이 또 이런 그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은 창의성이라든지 또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여 정도도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인간관계 제도가 있는데요. 인간관계 제도에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카운슬링입니다. 이 전문적인 그런 이제 심리 치료사 이런 분들이 직원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막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준다든지, 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, 또 좀 권태감 이런 것들 가질 수 있는데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소시오 메트리라고 있는데,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집단에 있어서 그 직원들 있잖아요. 그 집단을 구성하는 그 직원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지 않지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소시오그램이라는 게 있는데, 요거의 특징은 소규모 집단에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비공식적으로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고요. 소시오메트리,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, 요건 반대로 대규모 집단에서 그러한 서로 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참여 제도도 있어요. 직원들이 이제 경영 자체에 참여를 하는 거죠. 경영진들하고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조직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을 좀 절약을 해보시죠. 물품을 사용하는 거,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절약해 보시죠. 또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바꾸면 생산성이 더 높아집니다. 또 절차를 좀 이렇게 바꿔서 생산성을 좀 높여 보시죠.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. 직원 입장에서는 우리 경영에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이제 충성심이 올라가기도 하고, 또 직원들 간의 응집력도 올라가고 더욱 자기 일에 몰입하는 그런 이제 좋은 효과들이 있고요. 또 이런 것들 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좀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금전적 효과도 같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
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불만 처리 제도인데요. 경영진들이 이제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. 노조가 있는 조직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불만 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. 대표적인 이제 예로 이제 옴부즈맨 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불만들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들은 고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선택을 해요. 이런 것들은 진짜 개선이 필요하구나. 이런 것들을 해당 관리자들한테 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같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. 이러한 이제 모티베이션 프로그램이 잘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,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직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? 직원들마다 다 욕구가 다르잖아요. 내가 경제적인 보상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 비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, 또 그 안에서도 보면은 내가 좀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사람도 있고, 또는 뭐 내가 좀 더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뭐 교육을 어디론가 받으러 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중요한 직원도 있고,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떠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, 관리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모티베이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를 하느냐, 이런 것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을 갖다가 좀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또 직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실제로 풀어주는 역할을 관리자들, 리더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리더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리더들에 대한 뭐 리더십 진단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결국은 우리는 뭐 모티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제도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거는 대부분 보면은 관리자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오늘은 37번째 시간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